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논튜브 데니엘 박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모기지 시장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6%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뭐 7.5%, 8%대 융자 받으신 분 작년, 재작년에 많으시죠. 이제 재융자도 가능한 이자율대로 떨어졌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셔도 이 이자율이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이자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년 고정으로 하실 때는 뭐 5% 중반까지도 이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6% 초반, 5% 중반대 이자를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도 0.25%또 11월 때 추가로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급등하고 등락이 형성되기보다는 이 이자율에서 좀 더 떨어지는 추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도 7월, 8월, 9월 계속 그 매물이 많이 리스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격대도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과 부동산 현황, 그리고 최근에 바뀐 그 부동산 바이오 에이전트와의 커미션의 관계, 계약 관계 이 부분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도표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6.14%까지 떨어진 것이 보이고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추이가 보이고 있는데, 실제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이자율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 지금 현재 거의 뭐 6%에 가까운 이자율은 지금 언제적 이자율이었냐면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 2023년도 초 1월 달에 보였던 이자율. 이제 한참 이제 올라갈 때 추이를 지켜보더라도 2022년도 9월이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이자를 찍고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잠시 떨어졌지만은 6.5%로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6.5%로 떨어진 거 이때 잠깐 23년이죠. 3월 달에 잠깐 떨어졌지만 바로 급등을 해서 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거의 2년 만에 6% 떨어졌고 이제 추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6.14, 뭐 계속 조금씩은 떨어졌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이제 QM 기준이니까요. 소위 말하는 그 노닥 non QM을 했을 때도 뭐 7%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는 6.14에 받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6.25, 6.375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넌큐엠은 6.875, 뭐 7%, 7.125, 뭐 이 정도 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융자라는 뭐 크레딧 LTV 여러 다른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 다 6.14%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15년 고정 이자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습니까? 5.66, 15년으로 하면 5%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이자율이면 이제 아이디얼하다. 5.5% 중반, 6% 초반대 이자율은 제가 보기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였지만은 완전히 안정화된 거는 아니고 또 기준금리도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까? 9월 달에 0.25 떨어지는 게 확실히 되는 것 같고 뭐 11월 정도 0.25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또 정치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등락은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뭐 2년 전부터 힘들었잖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에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일 분들은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 지금 가격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요. 가장 비쌌던 게 5월 달에 오렌지 카운티가 120만 불, LA 카운티가 91만 4천, 지금 조금 떨어져서 90만 불, 110
115만 3천 좀 떨어져 있는데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거 액티브 리스팅이 지금 현재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2024년 8월인데 8월 기준으로 볼 때 작년보다 리스팅 돼 있는 액티브 리스팅이 더 많다. 1년 전보다. 그러니까 작년 상황보다는 훨씬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대략은 7월 달 정도에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근데 특이하게 2021년도를 보게 되면 2020년도를 보게 되면 그때 10월 달에 좀 피크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9월, 10월 달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9월, 10월 달까지 리스팅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7월, 8월부터 현격히 리스팅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8월부터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8월에 많이 좀 몰렸고 특히 드림폴 같은 경우 그게 바우처가 나와서 그 저가 이 형성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온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리스팅 프라이스 대비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리는지 뭐 지금 거의 대부분 리스팅 프라이스의 가격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 잠깐 동안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팔렸고 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가장 높게 팔렸던 것이 2022년도 4월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리스팅 프라이스 정도에 팔린다. 그래서 가격을 결코 높게 쓰면은 지금은 잘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하게 리스팅 프라이스를 올려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먼슬리 서플라이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죠. 확실히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8월이고 2023년도에 비하면 지금 먼슬리 매물이 훨씬 더 올라가 있다. 이게 정년 동기 대비 비율인데 27%, 28% 굉장히 많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물건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제 이자율 때문에 계속 눌려 있었고 가격이 계속 비싸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정상에 가까운 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거와 같이 지금 모기지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그 해빙기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보는데요. 이제 물건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재작년 수준으로까지 예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항감이 있긴 있지만은 이제는 5% 중반, 6% 초반대 이자리에는 이제는 좀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7%, 8%까지 올라갔을 때는 먼스리 페이먼이라든지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중산층이 뭐 10만 불 정도 인컴이 되시는 분도 집을 사기가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 형성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추이도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매에 나서고 또 재융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바뀐 그 부동산 쪽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7일부터였는데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을 했을 때뭐 커미션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요. 셀러는 무조건 지금 리스팅 에이전트한테만 그 커미션을 주는 경우에는 집이 잘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는 바뀌었지만 관행적으로 집을 빨리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바이어 커미션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하이어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셀러 커미션에 따라서 어떻게 바이어가 커미션을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좀 변화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뭔가 조금 그 복잡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스팅을 올려서 판매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바이어 에이전트한테도 기꺼이 커미션을 주겠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경쟁력 있게 받고 커미션을 주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죠. 가격을 조금 낮추고 바이어 커미션을 안 주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아직까지는 안 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이런 그 관행들이 굳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모기지 이자율하고 부동산의 지금 현재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뭐 9월 13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1월 3개월간의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계속 이자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떨어질 전망이고 뭐 1%, 2%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11월에 대선도 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만 이 모기지 시장에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안정화를 가져가려는 게 뭐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의 다 전략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과 모기 시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또 사례 가지고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텍스 리턴이 잘 보고되어 있는 경우는 무엇보다 좋은 이자를 받겠지만 지금 텍스 리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뭐 P&L이든가 VO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인컴 증명을 가지고 뭐 뱅크 스테이먼도 좋고요. 융자를 받아도 뭐 지금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뭐 1% 내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융자 받을 수 있게끔 그 렌더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모기지 쪽, 부동산 쪽에 또 좋은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 다시 정리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엘의 논투브였습니다.